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끝내고 현대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꾸준히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덕의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는 시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해제를 보면 화자는 이 복숭아 나무가 이 두 개의 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늘을 가졌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래서 복숭아 나무를 멀리로만 이제 지나쳤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러나 이 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지녔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화자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 복숭아 나무를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그 그늘에서 어때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죠. 이 행위는 어떤 거냐면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하려는 그러한 태도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처럼 인간으로 말하면 타인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됐고요. 타인과의 그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있는 그대로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구성을 보겠습니다. 구성에는 두 가지 연으로 이제 크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 연은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화자가 어떻다? 오해를 했다. 그래서 편견에 휩싸였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에서는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대상 사이의 조화와 통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핵심 정리하시면 이제 주제는 뭐냐?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소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고 나면 보람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격은 어떻습니까? 고백적이고 성찰, 그리고 비유와 여성적인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상의 특징을 보실까요?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보시면은 첫 번째,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화자가 인식이 나왔죠. 그리고 태도 변화가 나왔죠. 그래서 주제를 부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연물, 즉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소통이 뭔지, 또 공감의 의미에 대해서 뭔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로 표출한다. 이렇게 시험에 표현상 특징이 나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대상에 대한 편견과 그 편견이 극복되기까지의 올바른 인식 과정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이 변화된다는 거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경어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차분하면서도 여성적인 그런 말투가 있고요. 그런 여성적인 분위기를 잘 드러냅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죠. 예. 또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느꼈고 또 의미를 어때요? 얻었다는 거죠. 의미 체계를. 그래서 복숭아 나무를 의인화해서 주제를 부각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또 동일한 종교의 의미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이렇게 가군을 형성하고요. 또 원근법이 나타납니다. 먼 경치에서 가까운 경치로 장소가 이동이 되죠. 아셨죠? 이런 것을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또 도치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죠. 그래서 여운도 주고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타자를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참된 모습, 이게 본질이에요. 그 인식하는 과정을 잘 형상화한 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글하는 지시어가 나오죠. 우리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쓰면서 어때요? 중심 소재로 모아지죠. 초점이 된다는 건 복숭아 나무로 모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 한번 보실까요? 자, 10와 19인데요.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처음에 선입견을 가진 거죠. 그래서 대상을 의인화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복숭아 나무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리감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어체, 뭐뭐 씁니다를 쓰면서 고백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어조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또 흰 꽃과 붉은 꽃은 뭐다? 멀리서 바라본 거죠. 이게 복숭아 나무를 멀리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봤다는 얘기는 본질을 본 게 아니라 현상을 본 거다. 그렇죠? 본질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현상, 껍데기만 본 겁니다. 껍데기. 아셨죠? 예. 사람이 앉지 못할 근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편견이죠, 편견.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추측이죠, 추측. 그렇죠? 또 그래서 어때요? 멀리로만 지나쳤다. 즉 반복법을 쓰면서 소통과 교감이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수천의 빛깔이라는 단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구인데요. 이 수천의 빛깔은 뭡니까? 그 나무, 즉 대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죠, 이제. 그렇죠? 바라봤을 땐 몰랐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나무를. 자, 그러면서 눈부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화자가의 인식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다는 얘기는 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진심을 알게 된 거죠. 여러 사람에게 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국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로웠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와 공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 흩어진 꽃잎들 닿았을 무렵 시간의 흐름이죠. 꽃잎이 다 떨어졌죠.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상을 이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그런 식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했다. 이 심심하다는 건 이제 외롭다. 그리고 노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화려함이 이제 없죠. 꽃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본질만 남은 거죠. 본질만. 자,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그늘은 뭐야? 화자와 대상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그 긍정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 조화, 교감이라는 단어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복숭아 나무의 본질적인 세계입니다, 그곳이. 그리고 화자가 찾고 있던 안식의 장소고요. 진정한 뭐가 있어요? 예, 소통과 교감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자, 목적어가 뒤로 빠졌죠? 자, 도치법입니다. 여운과 강조 효과가 있고요. 이 뭐 하는 겁니다? 본질을 찾고 소통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조화를 이뤘다라는 얘기고요. 공감각적 심상이죠. 자, 여기서 왜 공감각이냐? 소리가 나오고 저녁이라는 건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이건 뭡니까? 시각의 청각화네요. 그렇죠?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썼고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게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상화라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저녁은 어떤 시간이에요? 조화. 만물이 조화하고 또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또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또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교를 잘 하셔서 학교 선생님이 또 강조해 주시는 거는 여기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재량껏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시입니다. 두 번째 시에 보시면 등꽃 아래서라는 작품입니다. 송수건의. 자, 구성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등꽃을 보며 삶의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쁨도 느껴서 이 복합적 정서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연에 가시면 이 등꽃을 통해서 조화로운 삶. 자, 조화란 말 앞에 시에서도 배웠죠. 공통점이죠. 자, 이런 공통점 찾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또 깨달았다는 것도 공통점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화자가 또 어때요? 발견한 등꽃송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네요. 그렇죠? 예. 핵심 정리 보실까요? 주제는 뭡니까? 등꽃을 통해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 그렇죠. 바로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성격은 깨달음을 주는 교훈적이고요. 성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표현상의 특징 보십시다. 등꽃송이를 통해서 어때요? 화자의 정서와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고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현재법이죠니까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생동감 있게, 그렇죠. 현재 시제를 쓰면요, 생동감과 현장감을 줍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자연물을 활용해 가지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때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인식과 태도의 변화. 그러니까 앞에 시하고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묶여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또 다양한 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드러내주고요. 의태어와 비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또 서리법이 나오죠.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가 느낀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 또 유추라는 건 뭡니까? 등나무의 관찰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인생에 적용한다. 유추란 말은 뭡니까? 비유의 일종인데요. 확대된 비유예요. 그러니까 범주가 범주를 넘어선 비유, 그러니까 확대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추하여 적용하고 있다. 비유를 통해서 또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유법 나왔죠. 은유법 나왔죠. 직유법 나왔죠. 은유법 나왔죠. 그래서 은유법 이렇게 해서 비유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어떤 효과를 준다? 생생한 효과. 아셨죠? 예. 음성상징어. 자, 우리 계속 음성상징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태어예요. 의태어, 의성어. 자, 이런 거 바로 어떤 효과를 주죠? 생동감, 현장감 이런 걸 줍니다. 알았죠? 율동감도 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어와 식구 세 번째를 보시면 구름이 나들이. 구름의 나들이라는 거는 구름이 보기 좋게 떠 있는 모습이에요. 아셨죠? 의인법이 쓰였죠. 비유예요. 비유. 이것도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 보면 화자 현재 위치죠. 뭘 봐요? 가닥가닥 꼬여 넝쿨제 뻗은 것을 봤죠. 그러니까 화자가 꼬여있는 등나무 덩굴을 관찰한 겁니다. 여러분. 관찰이에요. 가닥가닥이라는 건 의태어인데 여러 가닥으로 갈라진 모양입니다. 여러분.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죠. 왜? 등나무 덩굴을 보고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대상을 보고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 낸다. 이건 뭡니까? 과거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단 말입니다. 주걱주걱 줄줄. 이제는 어때요? 맑고 깨끗한 소리 들렸죠. 이게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슬픔만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슬픔도 아울러 기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 또 화자가 등나무 덩굴이 꼬여 있는 것을 봤죠. 삶 속에는 뭐가 있다? 슬픔도 있고 기쁨이 있다. 복합적으로 함께 존재한다. 그걸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렸다. 결국 뭐야? 가닥가닥 꼬여 넝쿨째 뻗는 등나무의 이미지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생의 삶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비유죠. 기쁨과 슬픔이 어때요? 복합된 화자의 뭘 드러낸 거다? 내면 세계를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복합된 화자의 내면 세계예요. 또 연등날이라는 건 뭐 석가모니 탄생일이고요. 등에 불을 켜고 복을 비는 의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물결, 여기서 물결은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유법이에요. 그 후부터다.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왔죠, 우리 시에서. 이거 뭡니까? 평발 아래서 쳐져 있는 이 등꽃을 보고 나서 어때요? 마음속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됐다. 깨닫게 됐다. 이거죠. 아셨죠?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이란 건 뭡니까? 흙 속에 묻혀 있는 뿌리는 아무렇게나 마구 뻗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이 등나무는 아래쪽에 굵은 줄기 몇 가닥이 뭉쳐가지고 나무의 밑둥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 둥치는 큰 나무의 밑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둥. 예. 그렇다. 깨달았다는 얘기죠. 너와 내가 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죠. 등나무 줄기가 꼬여서 둥치를 이룬 것처럼 사람도 이런 게 유추잖아요. 유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다. 어떤 겁니까? 서로 조화를 이룬 것을, 자, 조화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화. 자, 중요해요. 조화를 이룬 것을 통해서 결국 뭐다?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다란 말은 화자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시어예요, 여러분. 깨달음. 좋은 꽃은 뭐예요? 삶의 귀중한 결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서리법이 쓰였죠? 예. 하겠느냐 그런 걸로 봐서. 자, 또 구름이 평발을 밟고 가나보다. 이건 뭡니까? 머리 위쪽으로 뻗어나간 등꽃송이와 구름이 한데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화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핵심적인 단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꽃을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등꽃송이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은유법이에요. 문갑은 문서나 문구 따위를 얻는 세간 살림살이에요. 이제 과거에 많이 썼죠.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자, 시각적인 대상이 옥빛 구슬이죠. 그리고 청각적 대상 소리 나왔죠. 이게 뭐래? 공감각적 심상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 등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등꽃을 올려다보는 화자의 인식 변화와 성찰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화자의 인식 변화가 나오고요. 성찰의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겠죠. 과정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시고요. 등나무 줄기. 처음에 이제 등나무 줄기를 보고 있다가 삶을 성찰하죠. 그러다가 어때요? 등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다?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친다는 거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어렵습니다. 다른 시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더 반복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과감하게 혼자 아무 설명이 없는 거를 갖고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재밌게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설명서는 나중에 봐도 충분히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원문을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연습을 충분히 해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자, 지금 설명한 것들은 전부 내신 때문에 제가 해주는 겁니다. 수능이면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런 거 이해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는 이제 고전 산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파트가 달라졌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꾸준히 들었다면 실력이 향상됐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음 시간 고전 소설 시간에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응원의 댓글, 그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친구들 알려주세요. 공부 잘하는 애 알려주지 마시고요. 공부 좀 못하는 애들 알려주세요. 저는 잘하는 애보다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더 정이 가고 좋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 가서나 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국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고민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을 불러와 주세요. 그런 아이들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보람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 너무 안 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많이 데려오세요. 그런 학생들 공부하면요, 오히려 더 객관적인 눈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오히려 성적 향상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혼자만 하지 마시고 옆 주변의 학생이 국어 공부를 어려워한다. 그런 학생들 꼭 데려와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